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금양 영상도 찍어드려요. 일단 계속 찍는 이유는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찍고 있는 건데 일단은 뭐 제가 금양을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금양 13만 원 구간부터 계속적으로 매도하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4만 원 구간대에서 왜 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많이 빠졌어요.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는데 사실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원래 저는 내려가는 주식은 절대 사지 않아요. 근데 금양 같은 종목은 일단은 저는 주포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를 4,000원부터 어디까지 올렸어요? 20만 원까지 주가를 올려놨죠. 주포가 있기 때문에 50배를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구간에서 사실상 만약에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유상증자를 어떻게 안 해야 사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유상증자를 하는데 매수하라고 할 수가 있죠? 라고 생각하실 텐데 유상증자가 결과적으로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겁니다. 원동력 상승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류광지 회장이 이때 당시에 6월 달쯤에 정확히 얘기하면 5월이었나요? 7월? 6월 7월쯤에 뭘 했어요? 2,400억 정도의 블락딜 했습니다. 그렇죠? 이 블락딜 해가지고 유동성을 확보한 이후에 이걸 뭐 했어요? 금양의 차입금 형식으로 대여를 해줬어요.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무조건 금양 매도해야 된다. 7, 8만 원 구간. 이거 진짜 정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코멘트 단 게 있어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 나올 가능성 있다. 이미 시장에서 언급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 나오면은 이때 급등이 좀 나올 거다. 이 얘기까지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회사가 24년도에 그죠? 이 채무가 너무 많아요. 채무가 너무 많고 유동 자산 대비 유동 부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그때 당시 말씀드렸을 때 추가적인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고 감사보고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오히려 이 유상증자로 호재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류경지 회장이 7.88%의 457만 주를 뭐 한다고요? 블락딜 한다고 하죠. 근데 이 457만 주 블락딜에 상승의 핵심 원동력이 있습니다. 자, 기사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절대로 영상 끄지 마시고 제대로 대응하셔서 그냥 이번 상승 강하게 나올 때 대응 한번 해보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영상 일단 뉴스 한번 보시죠. 자, 먼저 기사를 보면은 금양 유광지 회장 지분 7.88% 블럭딜 금양 유상증자 참여 자금 마련. 사실 이거 자체가 웃기죠. 자기 주식을 팔아서 유상증자 참여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 457만 주를 처분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주식을 가져가는 주체가 누군지를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핵심은 뭐냐면은 류광지 회장이 이제 유상증자 참여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7.88%를 블락딜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457만 주를 누가 가져가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이걸 갖고 가는 사람들이 호구가 아니란 말이야. 호구가 아니에요. 이 457만 주 호구가 아니야. 이거 가져가는 사람들 분명 이유가 있을 거다. 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 정말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돼요. 제가 금양이라는 회사가 왜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증자 가격보다 10% 할인 매각한다. 구주 매각 및 증자 후 지분율 하락하고 증자 결정 이후 금양 주가는 3일 연속 하락세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요. 자, 유상증자 금액 자체가 지금 얼마죠? 자, 유상증자 금액 자체가 현재 3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39,000원입니다. 39,000원. 그리고 39,000원에서 10% 할인하면 얼마요? 거의 한 35,000원 되죠. 35,000원에 457만 주를 매각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한 1,600억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1,600억을 매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왜 이걸 주목을 해봐야 되냐면 이거를 사가는 놈들이 누굴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457만 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사가는 주체들이 주가를 급등시킬 거다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자, 류광지 금양회장이 4,500억 규모 금양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지분 7.88%를 시간에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한다. 자, 이일 금양에 따르면 류광지 회장은 금양 주식 457만 주를 블록딜로 매각한다. 해외 주식 예탁증권을 발행해 해외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좀 듣기 싫을 수 있지만 작전의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식 예탁증권을 발행해서 해외 투자자에게 금양의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건데, 자, 해외에 어떤 투자자들이 금양의 지분을 사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금양이 미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해외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블락딜을 받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주식 경험상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양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듭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여기에 블락딜을 때려요. 자, 1600억 블락딜을 때립니다. 1600억 회사로 들어오죠. 그죠? 근데 페이퍼 컴퍼니가 진짜 페이퍼 컴퍼니 아니고 돈이 있는 페이퍼 컴퍼니요. 자, 금양에 돈을 주고 뭘 합니까? 류광재 회장한테 돈을 주고 뭐 해요? 이 1600억 블락딜을 받아갑니다. 얼마? 35,000원에. 35,000원에 받아간 물량을 어떻게 하죠? 올리죠. 어디까지? 7만원, 8만원까지 2배 올려서 해먹는 구조입니다. 금양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작업들이 진행된다라고 저는 주식 경험상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블락딜 이후에 주가가 귀신같이 오르는 모습,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이 풀릴 때쯤부터 주가가 귀신같이 오르는 항상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계획적으로 누군가가 계획을 짜고 주가를 올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건 이 해외 주식 예탁증권을 발행해 해외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35,000원에 받아간 이 해외 투자자들 주가를 끌어올려서 블락딜 물량을 매각할 것이고, 457만 주라는 물량은요 꽤나 큰 물량입니다. 시장에서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필요한데요, 지금 48,000원 구간에서 457만 주의 물량을 밑으로 판다고 했을 땐 바닥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물량을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려서 개인 투자자한테 이슈를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돼요. 이 방식으로 물량을 팔 거고요. 어차피 블락딜을 받아간 애들은 보호예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올려서 팔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457만 주를 뭐예요? 매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포들이 주가를 올릴 때 어떻게 올리죠? 바닥에서 예를 들어 10,000원에서 20,000원 구간을 집중 매집한 후에 어떻게 올려? 주가를 50,000원, 100,000원까지 올려서 매도를 하죠. 매집한 후에.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5,000원에 457만 주를 매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해외 투자자, 즉 세력들이죠. 35,000원에 매집한 물량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매도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게 무슨 내피셜이냐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뒤쪽에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일단은 이게 지금까지 들었을 때 얘가 뭘 좀 아는 것 같다, 그냥 뭔가 얘가 말한 대로 움직일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꼭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나 지금 뭐 일정이 바쁘시거나 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쪽에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좋아요 숫자 보시면 알겠지만 뭐 금양 내용도 많이 해드리고요. 제가 파동을 굉장히 잘 마치고 유한양의 흐름도 굉장히 잘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보시면 알겠지만 유한양에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900분이 들어와 계신데, 제가 유한양 흐름 100% 맞춰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스티커 한번 부탁한다고 했어요. 자, 몇 분? 300분 이상이 이렇게 스티커 남겨주셨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잘 흐름들을 맞춰가고 있다라는 거고, 금양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금양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고, 금양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 주주분들 중에 14%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오세요. 혹시나 금양 요청 남기셨는데 요청 못 받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못 들어오신 분들은 한 번 더 제가 번호 띄워놓을 테니까 위에 번호로 금양 입장이라 남겨주시고요. 바쁘신 분들은 금양 입장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9201-6329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잠깐만 말씀드렸으면 됐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을 이어나가자면 금양이 추진하는 4,5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100%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자, 류강지 회장의 지분율은 35.62%로 이번 유상증자의 류 회장의 지분율대로 100% 참여하기 위해서는 약 1,6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블락딜을 진행한 거죠. 자, 블록대 가격은 유상증자 예정 발행 가격보다 10% 낮은 수준, 그죠? 그러니까 35,000원 정도라는 거고요. 유상증자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존 보유 주식을 처분하기로 해 유상증자 이후 류강재 회장 지분율은 증자 전 대비 6.57% 낮아질 전망이다. 구주 매각 및 유상증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류 회장의 지분율 29.7%다. 구주 매각 대금으로 유상증자 참여하면 오히려 지분이 낮아지는 셈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연도 4월에 금양의 지분 4.55%를 블락딜 방식으로 처분해 2,400억을 마련해서 뭐 했어요? 단기 차입금 형태로 빌려줬다. 누구의? 금양에. 자, 기장 건설 자금 등의 금양의 신사업인 2차 전지 관련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금양 올라간다고 말씀드리죠. 근데 금양이 올라가서 7만원, 8만원 급등이 나오면 우리는 비중 축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 지금 가격에서 굉장히 많이 7, 80%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올라가면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2,400억을 블락딜을 통해서 금양에 뭐 했냐면 빌려준 거예요. 금양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들어온 게 아니라 금양에 차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나중에 금양이 류강재 회장한테 2,400억을 다시 갚아줘야 돼요. 사실상 이거는 류강재 회장이 그냥 금양의 주식을 매각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차입금이라는 것은 채권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다시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금양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셔야 되는 것은 류강지 회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다름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회사를 위해서 자기 지분을 팔아서 회사에 투자한 건데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되냐. 그럴 거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저는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방식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근데 차입금으로 빌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별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모든 건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류강재의 개인 회사인 KJ 인터내셔널, KY 에코 등도 보유한 금양 주식 일부를 매도해 금양에 각각 1,300억, 950억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했다. 자, 이번 증자 역시 류 회장의 금양 지분을 매도한 자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투입하는 비슷한 구조라는 평가다. 자, 우리가 근데 여기서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결과적으로 류강재 회장이나 류강재 회장의 KJ 인터내셔널이나 KY 에코 등 여기서 차입금을 금양에 빌려줬기 때문에 나중에 금양이 위험한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땐 얘네들이 뭐 할 수 있어? 이 차입금을 출자 전환할 수 있습니다. 출자 전환을 해서 지분율을 어떻게 다시 지분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입금 자체를 다시 주식으로 바꿔서 출자 전환을 해서 다시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금양이 위험한 상황이 온다 했을 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금양이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 차입금을 우리는 받지 않겠다. 하지만 출자 전환을 통해서 주식으로 받을게요 라고 할 가능성도 있죠. 나중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정말로 금양이 2차 전지 사업에 과연 성공을 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로 가는 길인가?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약간 물음표를 던지지만 주가의 방향성은 일단 급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기장공장 건설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인데요. 기장공장에서 이하나70 배터리를 만들고 이거를 미국에 이제 공급을 해서 매출을 발생시킨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영업이익이 분명히 나오고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눈으로 눈으로 보기 전까지 공급 계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믿어선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들을 또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니 이거 선생님 그거 나오지 않았어요? 그 투자 관련 주요 경영사항에서 공급 계약 관련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공급 계약이 아니라 뭐요?
자, 추정 물량 및 계약 등의 계약 조건을 추구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요 같은 경우는 뭐요? 판매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매상이에요, 도매상.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금양의 이하나트륨 배터리를 가져가서 대신 팔아주는 도매상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떼가고요. 자, 공급 계약은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확하게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 무조건적인 찬티는 자제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블락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 블락딜을 받아간 애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간 가격 위로 무조건 주가를 끌어올린다. 제가 이것을 에코프로 머티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2차전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를 봤을 때 이 종목이 블락딜을 딱 2번 했거든요. 여러분들만 아시겠지만 이때 블락딜을 한 번 하고요. 블락딜 한 번 하고 그 다음 요때 블락딜을 2번 했습니다. 금액은 둘 다 2천억 정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블락딜은 보호 예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블락딜은 보호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이거 주가 여러분들 블락딜 한 애들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어디까지? 13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차 5%까지 올릴 수 있다. 자, 바닥에서 얼마 올라갔어요? 거의 한 70%? 아니 80% 올라갔죠. 80% 90%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거 좀 이따가 영상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2천억 가량의 블락딜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때가 이제 6월 14일에 블락딜을 진행했고, 근데 이 블락딜을 받아간 A라는 집단들은 뭐가 걸렸어요? 보호예수가 걸렸습니다. 보호예수가 얼마 걸렸죠? 보호예수가 2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8월 14일에 보호예수가 풀렸는데 보호예수가 풀리니까 기가 막히게 주가가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도 제가 9만원 돌파하면 급등 나올 것이다. 요 얘기도 말씀을 좀 드렸죠. 제가 요거 두 부분 보여드리면서 금양의 앞으로의 흐름 제가 정확하게 맞춰드리고 금양의 시나리오 정확하게 짜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금양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하게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날짜를 좀 보시면 알겠죠.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 자, BRV 캐피탈 2천억 블락딜에 매도 절대 매도하지 마라. 다시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력들은 다 계획이 있다라고 5월 21일 말씀드렸죠. 자, 이때가 언제요? 이날입니다. 5월 21일. 요때 영상 찍어드렸고 급등 나왔어요. 어디까지 올랐죠? 13만 7천원까지 올랐죠. 자, 이때 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봐봐요. 이때 당시에 5월 21일, 그죠? 자, 제가 뭐라고 하는지 영상 보시고 앞으로의 흐름 정확하게 판단 한번 해보시죠. 일단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40만 주 정도 터지면서 올랐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주가가 왜 올랐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주가를 올렸다라고 하기에는 블락딜이 여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 생각엔요. 지금 블락딜 물량을 팔기 위해서는 얼마였어? 블락딜 물량이 93,000원이죠. 사간 놈들도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구간이 여기 위에요. 여기 위란 말이야. 봐봐.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구간이 여기 위기 때문에 세력들은 어디까지 올릴 수 있어요? 지금 구간부터 12만원이나 13만원대까지 주가를 올릴 수 있다. 우리는 이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3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라는 겁니다. 13만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 평단을 13만원 언더 헤드, 그러니까 오차 범위 5%대로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본전의 탈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 큰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머리에 자, 요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추가적인 하락. 여기서부터 우리가 분할 매수 진행했단 말이에요. 85,000원부터. 분할 매수만 잘했으면은 그죠? 어디까지 수익을 보는 거예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13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5% 어디에요? 13만 6,500원이죠. 5%면 어떻게 됐어요? 거의 정확히 이 미래를 예측한 것처럼 고점을 정확하게 맞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블락들이 또 나왔어요. 블락 또 나왔고 요 당시에 제가 최근에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 뭐죠? 9만원 돌파하면 에코프로머티 쭉쭉쭉쭉 상승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여러분께 제공을 드렸어요. 이것도 보시면은 아마 그냥 금양의 앞으로의 흐름 제가 정확하게 맞춰드릴 수 있다라는 거 아마 좀 느끼실 텐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9만원 돌파 시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에코프로 머티의 앞으로 흐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요 부분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때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 텐데 BRV의 전략을 반드시 확인해라. 요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97,600원이죠. 그죠? 제가 9만원 뚫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시나리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정확히 움직였어요. 볼게요. 주포.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거 뭐요? 우리는 주식에서 세력이라는 존재는 없을 수 있다. 전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세력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주 포지션. 이 회사에서 많은 포지션을 들고 있는 애들을 주포라고 하고요. 얘네들을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땐 최대 주주를 제외한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2대 주주인 BRV 캐피탈 이 친구들이 주포일 가능성이 있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네들이 아직 1250만 주 물량이 남아 있잖아요. 얘네 뭐 할 거냐면 여기서 블락딜 때렸죠. 평단이 여기라는 거예요. 평단이 여기. 이 위로 올려서 뭐 한다? 한 번 더 블락딜 할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법이 좀 개정이 돼서 블락딜 하기 한 달 전에 공시를 해야 돼요. 공시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주가를 올리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블락딜 공시를 한번 냅니다. 한 달 전에 미리 해야 돼요. 이야기를. 그럼 밀리겠죠? 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매물대잖아요. 이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 많단 말이야. 핵심 뭐요? 12만원에서 13만원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실망감을 줘야 돼. 실망감을 줘야 돼. 왜?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이 실망감을 줘야 되는데 블락딜 한 번 더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공지를 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A, C, X 하면서 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개파락하면. 그럼 이 물량을 받아서 천천히 놀다 어떻게? 블락딜 나올 때쯤에 끌어올려서 블락딜 물량과 이때 블락딜 했던 물량을 팔고 나오는 전략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주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5일선 깨지면서 이제 조정의 흐름이 좀 나올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블락딜 유강지 회장이 한다라는 건 저는 오히려 좋아요. 유상증자 후에. 그리고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유상증자 4,500억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4,50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절대 쉬운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인 투자자의 오류가 범하는데요. 보통 개인 투자자는 주가가 올라가면 유상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요 부분 제가 분명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자, 주가가 올라가면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는 개인 투자자가 많아져요. 왜? 유상증자 단가가 38,000원인데 주가가 70,000원까지 올라가잖아.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야? 내가 38,000원에 유상증자 참여하면은 지금 주가 70,000원인데 야 이거 32,000원 이득 볼 수 있겠네 한 주당.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유상자 금액이 이거일 뿐이지 신주가 나올 때는 개파락한단 말이야. 개파락하면서 이 가격 근처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금 개인 투자자 전 정말 개인 투자자한테 조금 아쉬운 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유상증자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매도하는 거예요. 매도하는 거다. 이게 핵심이거든 사실. 근데 유상증자하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뭐 해요? 아 이거 참여하면 대박 나겠다.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금양은 제가 분명히 주가가 올라간다고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 블락딜 시나리오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혹시나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일정이 바쁘거나 하신 분들은 그냥 텔레그램방 들어와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텔레그램 방에서 금양 관련된 내용들 정말 많이 찍어드리고 있고 금양 우리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요 금양을 12만원 13만원 구간에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4, 5만원 구간에 왔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요. 45,000원에 매수하신 분들 최근에 62,000원까지 순식간에 35%의 수익률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 부분 잠깐만 좀 확인해보면 차트를 봐봐요. 이 구간대죠. 이 구간대.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35%의 급등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도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 말씀드렸고 이후에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빠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 내용도 언급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체크 한번 도와드릴 건데, 자, 여기 보면은 금양 45,000원 구간 매수하신 분들은 금요일 시초가 2분의 1 정리하셨을 거니까 다시 한번 급등 시에 매도하세요. 요 내용인데 잠깐 보면은, 자, 금양 같은 경우에 제가 급등을 했을 때 뭐라 했죠? 물량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금양 관련돼서는 우리가 요 부분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요때. 자, 금양은 지금 갭상승 중인데, 그죠? 이제 시작 예정이었어요. 이때. 시작한 거 아니고 예상하고 동시효과 보이시죠? 시작은 안 했는데 제가 저항선 정확하게 63,000원 고점이다 말씀드렸고, 자, 눌린 이후에 유상증자 공시 나오면서 급락하고 다시 급등할 시나리오까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죠. 자, 눌리고 어떻게?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급락이 나온 이후에 다시 상승할 거다.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45,000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2분의 1 정수익 챙겨라 말씀드렸죠. 자, 개파락 여기서 어떻게 하락이 나온 이후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급락을 하고 뭐한다? 다시 급등할 것이다. 이미 다 텔레그램방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정말 들어오시면은 정말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금양이라는 종목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10만원 다시 재돌파할 것이고 다시 20만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저는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근데 개인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은 7만원 8만원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오버씩 나오면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상증자 금액이 지금 38,000원인데 만약에 주가가 10만원까지 급등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약일 전까지 10만원까지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40% 할인한 가격을 유상증자 확정 가액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이 4,500억이 아니라 7,000억의 자금 조달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이러한 시나리오까지 전부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현 구간에서 010-9201 자 6329 반드시 금양 입장 남기셔서 반드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대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유상증자 악재예요. 자, 몽골 이슈 악재입니다. 류광주 회장의 블락딜 악재예요. 근데 이 악재들이 다 어떻게 주가에 현재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악재가 반영되어 있고 이제부터 호재 이슈만 나오면 주가는 빠르게 상승할 것이고요. 금양은 여태까지 그래 왔고 그렇게 계속해서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양에 대한 부분 010-9201-6329 이쪽으로 금양 입장 남기셔서 반드시 텔레그램방 바쁘신 분들은 꼭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 금양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라고 분명히 좀 물어보실 텐데 저는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왔다 생각을 하고 핵심은 그거예요. 유상증자 일정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유상증자 결정을 하고 우리가 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볼 겁니다. 첫 번째로 신주 배정 기준일이 언제요? 10월 20일. 권리락이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권리락이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권리락 관련된 부분 이후에 어떠한 변동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지루하더라도 기다려 보시면은 정말 좋은 얘기들, 좋은 내용들, 이슈가 나올 가능성 높다. 유상증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재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4,500억의 유상증자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박셀바이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상하단 말이야. 이런 애들도 결과적으로 유상증자 1,200억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유상증자 이후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급등이 나와요. 21,000원까지 유상증자 빠졌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 44,000원까지 올라간다. 근데 올라간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완전 관해. 간암 환자에 대해서 완전 관해. 암의 안전 없어졌다. 박셀바이오 약물을 투입하고. 말이 됩니까? 엄청난 호재잖아. 근데 이게 유상증자 이후에 이렇게 호재가 주가가 올라갔다.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여기서부터 이 호재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유상증자가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호재에 대한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유상증자 진행한 거예요. 자, 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재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서라도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왜? 유상증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자, 제가 정말 많은 얘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할 말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께 못 드린 말도 많고 정말 더 많은 시나리오 그리고 앞으로 금양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디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내가 금양 정말 힘든데 이걸 끝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일부 물량을 덜어내야 되는지
이러한 고민들을 하시는 거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그램 방에서 1대1 소통은 안 돼요. 1대1 소통은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나이가 50대, 60대인 분들 정말 많을 거고요. 주식을 처음 접해서 2차 전지로 큰 수익을 받다가 손실로 돌아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정말 많을 겁니다. 자, 주식은요,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심리게임이고요. 이 심리게임에 이기기 위해선요, 남들이 살 때 매도해야 되고요. 남들이 팔 때 사야 돼요. 자, 금양은요, 남들이 파는 자리 지금 매수해서 유상증자 이후에 급등이 나오면은 매도를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1대1 소통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금양에 대한 굳건한 그 믿음이 무너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다가 또 무너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주가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라졌던 믿음이, 우리 여러분들이 금양에 대한 믿음이 100에서 그죠? 50%까지 줄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다시 7만원, 8만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이 믿음은 귀신같이 90%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역시 우리 금양 믿었어. 그러면서 매도를 하지 못해요. 이게 세력들이 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올라갔을 때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 반드시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대응,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욕도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작년에 최고가 있을 때 13만 원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금양 에코프로 내년에 70% 빠진다. 2023년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70% 빠졌죠. 좋아요 수 보이세요? 실어율 정말 많이 박았어요. 그리고 이때도 실어율 보이시죠? 비율 보이시죠? 다 팔라, 여러분들 다 팔라고 얘기를 했다가 욕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살해 협박까지 받았어요. 근데 지금 주가 어떻게 됐어요? 제 얘기대로 됐죠.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준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 한번 좀 믿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틀리나 맞나. 그리고 제가 금양에 대해서 유상증자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미리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유상증자에 관한 내용 언급을 또 드렸습니다. 6만 7천 원 드렸고요. 그리고 이 8만 원, 9만 원대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요. 요거 잠깐만 볼게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유상증자 내용 나오기 전입니다. 7월 초에요. 금양이 망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악을 만약에 생각을 해서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회사가 돈이 없어요. 회사가 돈이 없어. 그럼 류광지 회장은 결과적으로 차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죠? 이걸 언제? 2025년도 7월이죠. 7월. 정확하게 4월에 다시 4월에 돈을 돌려받겠죠. 2,400억을. 회사 측으로부터. 근데 회사가 돈이 없다라고 하면요. 결과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회사가 돈이 없으면 추가적 자금 조달을 하겠죠. 근데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안 되면 누구한테 자금 조달하겠어요? 주주한테 자금 조달하겠죠. 그죠? 주주한테 몇천억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할 겁니다. 어떤 명목으로? 2차전지 공장 건설이라는, 그죠? 2차전지 공장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주주한테 자금 조달을 할 거예요. 몇천억을 땡겨서. 그럼 거기서 추가적으로, 자, 이미 주주배 누락 나올 수 있다. 가능성으로 이제 주주 땡긴다 또 언급을 드렸었죠. 그쵸? 여러분 정말 제가 정말 잘 맞추고요. 정말 모든 흐름들을 100%는 아니지만 8, 90% 맞춰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원리를 꿰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분명하게 인지를 하셔서 제 말 믿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은요, 여러분 주식은요 예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측도 중요한데 대응이다. 그리고 주식이랑 도박이랑, 그죠? 도박이랑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저는 큰 거 없다고 생각해요. 딱 이 5글자. 리스크 관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면은 주식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금양이 이렇게 안 좋은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었을 때, 그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해서 주가 급등 다시 한번 나왔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시장은요, 주도 섹터를 따라가야 됩니다. 주도 섹터. 자, 2023년도에 2차 전지를 안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2차 전지 안 산 사람들은 다 호구가 됐습니다. 맞죠? 2차 전지만 올랐어요. 그죠? 이때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IRA 법안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2차전지 회사들이 수혜를 볼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2차전지가 10배씩 올라갔죠. 자, 여러분 지금 집중해 보세요. 제가 주도 섹터를 따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24년도에는요. 무슨 이유가 있냐? 무슨 이슈가 있냐면은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국으로부터 생산되는 원료 의약품 그리고 CDMO 위탁 생산을 하지 마라. 미국 기업은. 자, 이거 내용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IRA 법안이랑 동일시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잘 가는 게 뭐예요? 바이오죠.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10배 가는 종목 안 나오겠습니까?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때리는 같은 걸로 봤을 때 시장의 흐름, 주도 섹터를 따라가면서 바이오를 분명히 담아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양 일단 들고 가시는 건 들고 가시는 거고,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주 제가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종목만 추천을 드릴 거니까 요거 영상 마지막에 있어요. 요거 꼭 받아 가시기 바라고, 그 다음 몇 번? 010-9201-6329로 금양 입장 남기셔서 텔레그램 방은 무조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흐름들 전부 다 맞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양 관련된 부분들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 욕을 먹으면서까지 미친 듯이 매도하라 라고 외쳤을 때 주가가 빠졌죠. 자, 지금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구간에서 블락딜에 대한 세력들의 물량 매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최고 거래량이 터져봤자 200만입니다. 그것도 장대 음봉 꽂혔고요. 457만 주의 매도 물량을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폭등시켜야 된다는 게 제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확한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내용들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생물보안법 히든 종목,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고 블록들에 대한 세력들의 분석까지 하는 거, 어떻게 기법까지 정리해 놓은 이러한 파일들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히든 기법 이게 뭐냐면요,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